한국과 트르키예가 지소미아를 한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뭔 얘기인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튀르키예와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군사 교류 및 국방,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랑 지소미아가 맺어져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의 동남아에 있는 국가는 다 맺어져 있어요.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한 20여 개국 정도.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국가하고 우리하고 군사 정보가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1차는 서로 무슨 무기를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국방력 강화를 하고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탱크가 부족한지 자주포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사시 상황에서 거기에 어떠한 지원이나 참전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서 조항이 따라 붙는다는 거지. 근데 지금 트르키예가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애초부터도 얘가 이제 주변에 시리아나 주변 중동 국가들을 어떻게 잡아먹어 버리려고 침공 준비하고 있었고 지네가 이슬람의 맹주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란이랑 사이 안 좋고 뭐 이런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 갖고 사실상 국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트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5만 명에 육박할 사상자가 늘어날 거고 재산 피해는 수백조 원에 달할 겁니다. 문제는 이쪽에 무너져 버린 지역을 복구하는 데 들어갈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 안에서 이 터키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영향력 같은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쪽의 군사 균형, 외교 균형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과 유럽이 함께하고 있는 안보 그 기구의 나토. 회원국이고요. 나토 회원국이고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2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가장 강력한 군사력, 공군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딱히 우리한테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게. 뭐 자체적으로 뭐 소련 무기도 받겠다, 미국 F-35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지들 우리나라 전차 뒤통수 쳐가지고 짝퉁 전차 만들어갖고 전차 부대도 운영하고 있을 정도 되니까 특별하게 따로 지소미아가 필요치 않은 거 그동안 이게 없었는데 왜 이 시기에 이걸 하느냐는 거지. 난 이러다가 파병 나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토로? 아니, 터키로. 터키로? 튀르키예로? 그럼 트르키예로 만일에 파병을 나가게 된다고 치면 그 나가 있는 애들의 목적이 뭐 평화유지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 재건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늘 말씀드렸잖아요. 잠정적으로 터키가 주변 국가들하고의 어떤 갈등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터키를 발라버리려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시리아부터 시작해갖고 쿠르드 반군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한번 들고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근데 물론 시리아도 많이 지진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주변에 있는 터키 주변 국가들은 터키를 곱게 보지 않다가 이번 기회에 어떠한 형식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나토나 미국이 지금 터키에 대해서 이런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자칫 우리 군수 무기나 또는 병력의 파병, 우리가 군수 무기를 지원하면 일단 무조건 파병이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시고 있는 뉴스 중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자주포 130여 대와 포탄 95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주한미군 거긴 하지만 우리가 납품한 거예요.
자주포도 미국 거긴 하지만 포탄 95만 발이 우리 거야. ROK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접 우크라이나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짬짬이를 했냐면 이스라엘에 비축돼 있던 포들과 포탄을 우크라이나를 주고 그거를 우리 걸로 갖다 대체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진행을 했죠, 이미.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가 납품한 미군 포탄 ROK라고 써진 우리나라 포탄이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던 포들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갔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안 했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참 지원을 이미 해버린 상황인 거야. 그거를 그렇게 넘겨줬어도 우린 괜찮아요. 워낙 우리가 재고가 많으니까, 포탄 재고가 많으니까, 125mm 300만 발, 155mm 400만 발, 이 정도 있다고 하니까, 핵폭탄 없어도 이거 다 쏘면, 그냥,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은 너무 멀긴 하군요. 하여튼, 핵폭탄 없어도 충분히 저지력이 될 만큼 이걸 갖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의 의지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트루키에 대해서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 돕는 게 왜, 우리 구조대는 많이 보냈어요. 가장 최대 인원을 구조대를 보냈고, 그래서 막 열흘 만에 그 건물 잔해에서 구해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뉴스에도 잘 안 나옵니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조대들만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터키 주민들이 살려면 태국기 밑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그러면 여기서 라면이나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걸 보낼 생각을 해야지, 왜 갑자기 군사 동맹을 맺겠다는 얘기를 하냐는 거지. 그리고 어제 바이든이 올 봄에 윤석열을 국빈 만찬에 초청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거랑 맞바꿔 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미국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이게 외신 보도거든요? 외신 보도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외신 보도면 걔네들도 근거가 있어서 했겠죠. 결국은 투르키에 군사 지원해갖고 터키가 가지고 있는 나토의 공백, 미국의 군사력 공백을 메꿔주는 조건으로 국빈 방문을 받아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충분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이 만약에 우리를 초청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무서운 건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어디 나가면 털리고 오잖아. 우리 거 다 털어주고 당하고만 오는 거잖아요. 이미 선불로 준 거야, 이렇게 되면. 선불, 여기 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 군인들,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위험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 부근에 가가지고, 거기서 경비를 서야 되는 거란 말이야. 좀 불안해. 또 뭘 주고 진짜. 지금 일본 애들은 이 터키에다가 지네 나라에 있던 모든 종이학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터키가 지금 열받아서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보내지 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터키 쪽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물품 관리하는 애들 얘기가 그거야. 종이학이 오는데 양이 한두 개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보따리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중에 그 해외 투표하면서 영상 찾아보세요. 그 쓰레기 하치장 같은 큰 창고 통로 안을 종이학이 가득 채우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평상시에 일본 사람들이 종이학을 주고받잖아요. 집에 종이학이 많은 거야. 애초에 재고가 많아. 그걸 이번에 터키를 응원한답시고 그걸 전부 다 떨어갖고 다 보내버린 거야. 일본 내 재고 종이학을 싹쓸이 갖고 터키에 보내준 거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네, 저기. 이거를 보내면서 구호단체를 통해갖고 항공비 물어가면서 보내니까 진짜 긴급하게 가야 될 물건이 제대로 가지도 않는 데다가 저게 이제 재활용이라고 보여지는
일종의 증거들이 종이학을 저렇게 줄로 꿰놨어요. 원래 저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픈 사람한테 1000개씩 줄로 저렇게 엮어가지고 네. 나으라고 이렇게 그 정성으로 보내는 선물이래. 근데 저거를 갖다가 민간인들한테 무작위로 발송해갖고 구호품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무작위로 일본에서 온 박스를 받았어. 그래서 뭐가 들었을까 까봤는데 네. 종이학이 1000마리가 줄에 매달려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요. 좀 약 오르지 않아? 아니 이거 쓰레기 보낸 거랑 뭐가 달라? 저 종이학 테러죠, 이 정도면. 보내지 제발. 말라니까. 너무 싫다. 이거를 부산 동구에서 하다가 걸려가지고 뭐 그걸로 애들 시켜갖고 그러니까 애들까지 애들 시켜서 만들어서 하려다가 공무원의 애들까지 안 주길 잘했지. 결국 그거 만들어갖고 저기 그 박람회 유치하러 온 심사위원들 주려고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요즘 네. 연인 사이에도 저런 거 선물하면 바로 손절각이에요. 네이트판에 올라올 거야. 제 남자친구가 저희의 100일을 기념하며 학 1000마리를 접었다고 줬는데 이거 손절각이겠죠? 이러고 올라올걸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야 차라리 돈을 보내 돈을 왜 쓸데없는 이런 물건들을 보내냐는 거야. 그리고 또 일본 애들이 또 많이 보내는 게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캔디하고 과자야. 응? 아니 구호 물품으로 해갖고 캔디하고 과자를 어마어마하게 보냈대요. 왜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터키하고 형제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작 현지에서 필요한 거는 약품이나 뭐 생리대나 뭐 이런 그 수급 분유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일본에서 비행기를 전세 내다시피 해갖고 항공편을 다 차지하고 보냈는데 까보면 종이야. 까보면 헌옷. 까보면 사탕. 먹다 질려가지고 버려서 썩고 있대 지금. 나중에 일본에 구호 물품 보낼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종이학 적자. 집안에 헌옷, 사탕 이런 거 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일본이 또 후쿠시마 이후에 국내에 있는 과자들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재고가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호물품이라고 안 팔리던 것들을 싹 터키에다 털어 넣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반면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호 인력들을 파견을 해갖고 현지에서 아직까지 구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너져갖고 10일이 넘었기 때문에 2일째인가 지금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조할 수 없다라고 된 그 폐허까지도 뒤져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들을 구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든가 김건희나 윤석열 사진 올리지 말고. 이제 김건희 사진을 안 쓰잖아요. 그 도이치모터스 나온 그러니까 다음에 내일까지는 안 쓰겠지. 내일 무전에 모레부터 기어 나올지도 몰라요. 네.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국방부는 국민들한테 얘기를 못 해주겠대. 뭘요?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주겠대. 어떤 정도의 규모고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왜 지금 재난 나갖고 다 무너져 가는 국가랑 갑자기 군사동맹을 하는 거 자체가 시기적으로 이상하잖아. 그렇죠. 응? 제가 보기에 국회법을 개무시하고 평화유지군 내지는 재건단 같은 규모로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인도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정식 무장 병력들을 경계병으로 보낸다는 식으로 끼워 넣기로 파병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터키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터키의 잠정적인 적들하고 1대1로 대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는 거죠. 왜냐면 터키가 무너지면 바로 이스라엘까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는 터키에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